월지, 영미, 귤정. 해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사실은 발음이 어려워서 적어놨습니다. 네. 미리 힌트를 주고, 네, 이렇게 할 거라고, 미리. 거의, 이제 거의 걸자입니다. 거의 왔다. 요거 빼면 거린이 되겠죠. 음, 거의 이른 거. 역시 미귤정, 귤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두레박 끈 아세요? 두레박 음, 있으면 두레박 끈 밑으로 끈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끈이 짧으면 물을 못 뜹니다. 그래서 귤정이라고 해서 그, 그 두레박 끈이 짧아서 음, 우물을 pu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해석이 정자주를 확 달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잠깐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해석이 다른데요. 자, 첫 번째, 정자 입장입니다. 정자 입장에는요, 뭐, A라고 할까요? 거의 왔다. 음, 거의 온 것은 맞지만, 온 것이 미귤적. 두레와 끈이 짧아서 물을 못 든 거랑 같대. 이거 무슨 뜻이죠? 우물을 우리가 왜 찾아갈까요? 물 먹으러 가는 음, 거죠. 근데 우물이 1m 앞까지 있어. 거기까지 왔어. 근데 거기서 멈췄어. 물 먹은 게 아니야, 그거는. 우물까지 와도 소용없는 거야. 물을 먹어야 먹는 거지. 그래서 걸지. 거의 왔어. 우물에 도착했어. 근데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긴 거야. 꼭 마치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1점이 부족한 거야. 1점 부족하나 10점 부족하나 떨어지면 똑같아. 안타까운 얘기죠. 자, 우물 근처에 1m 앞에까지 왔나 10m까지 왔나 똑같은 겨. 물 못 먹어 똑같다. 우물 근처까지 왔는데 그것이 미귤정. 우물물을 뜰 수가 없어. 그런 역시 같다. 왜? 다 도착된 건 아니잖아. 이게 정제해석입니다. 이래도 맞죠. 사람이라는 거는 뭘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마무리가 돼. 우리가 밥을 해도요. 밥을 해서 밥상을 차리잖아. 그래 먹어서 내 입속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차렸어. 그래도 마지막에 밥상을 엎었어. 그럼 꽝입니다. 1년 내내 시험 준비를 했어.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시험 당일날 배가 아파서 시험장 못 갔어. 그럼 꽝입니다. 또 예비 후보자. 시험을 못 봤으니 뭐. 그래도 또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를 OMR 카드에서는 한 줄씩 밀려 썼어. 그러면 뭐 시험 못 본 거랑 똑같아. 아무리 내가 잘 풀었어도 마지막 답안지 이름을 안 적었어. 그럼 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같아요. 우물에 거의 이르렀지만 이르른 것이 역시 물을 뜬 게 아니다. 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제 주자 해석대로는 주자 B라고 합시다. 주자는 걸지라도 토가 있어요. 음, 토는 없지만 이제 그 라도토를 붙인 거지. 음, 그래서 라도토를 넣습니다. 걸지 우물에 거의 왔더라도 역시 그 물을 뜬 건 아니야. 음, 그럼 뉘앙스 차가 있죠. 왔더라도 물 뜬 건 아니다. 아직 거의 온 것이 역시 물 뜬 건 아니다. 도칭 해칭인가? 네, 사실 의미는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못 뜬 건 맞아. 네, 물 못 먹어서 굶어 죽는다 그러고 목마르 죽습니다. 음, 그림의 떡이야. 그건 똑같은데 토를 넣고 안 넣고 해석이 좀 다릅니다. 뉘앙스 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 라도라는 뜻은 비슷하게 무언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진짜가 아니다. 라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예, 그 물이 아니더라도 내가 뭘 뭔가를 했더라도 성취를 소용없다. 했다 하더라도 이건 그렇지. 진짜가 아니고 그렇지. 가짜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 이루지 그렇게 못했으니까.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토가 좀 다릅니다. 정자조로 뭐 걸지형, 미귤정, 이니토가 달리고요. 네, 주자주라면 뭐뭐라도 여기 뭐 하야 이렇게 달립니다. 네, 어, 해석이 확 달리죠. 자, 거의 같 정자는 거의 온 것이 것이 때토입니다. 때토. 온 것이 온 것이 역시 물을 뜨지 않은 것과 같으니 이렇게 되고요.
주자를 보면 거의 왔더라도 물을 뜨지 않아서 결국은 꽝이다. 이런. 포기한 거의 겁니까? 와서 물을 안 뜨면 소용이 없는 거야. 포기했어. 이미 다 왔어. 왔는데 그럼 마지막에 포기. 물을 안 떠. 거긴 그럼 무슨 소용이야. 포기. 그렇죠. 그냥 내년 시험 다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거기다가 제출 안 한 거죠. 시험 봤더라도. 뭐 그런 셈이지. 어, 그러니까 거의 왔더라도 물을 안 뜨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냥 다른 대학 안 가고 그냥 그러니까 그 뉘앙스 차이가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를 하나 넣고 안 넣고 해석이 확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여기서 정자는 요거 떼토가 토가 이게 주격조사 떼토가 있고 이니토가 달리고요. 주자는 라도 토와 하야토가 달립니다. 그래서 토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현토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실력입니다. 네. 그리고 현토를 잘 다루면 그 사람의 그 뜻이 분명해지고 문장이 분명해집니다. 근데 요즘 학자들이 되게 현토를 안 달죠. 네. 그럼 뜻이 해석이 적당히 그 그렇죠. 애매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혹 안다더라도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현토를 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주역과학계 같은 경우는요, 현토를 달려고 권장합니다. 그 각주를 넣더라도 현토를 안 다루면은 조금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니까. 현토를 달 수 있으면 실력이 좋은 겁니다. 근데 보통은 현토를 잘 못 달고 적당히 하는 수가 많습니다. 뭐 말은 그렇게 했죠. 현토를 다루면 뜻이 고정화된다. 예, 학문의 뜻은 뜻이 고정화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과를 한 개 먹었다. 분명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뜻 썼는데 누가 사과를 두 개 먹었나? 세 개 먹었나? 아니, 사과를 버렸나?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토론한다는 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네. 그래서 뜻은 분명해야 됩니다. 문장을 쓸 때 내가 편집글을 쓰거나 누구한테 지시를 해야 대포로 쏘는데 대포 남쪽으로 몇 도 방향으로 쏴라. 그렇게 해서 전달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90도가 아니라 아니 30도가 아니라 20도로 쏘거나 뭐 40도로 쏘거나 또 방향을 다르게 보는 그럼 아군으로 쏘면 어떻게 되겠어? 야단나죠. 그래서 명령은 정확해야 됩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학문이 아니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재판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이런 게 이 사람은 사형. 근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살려줘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살려줘 했는데도 전달돼가지고 사형으로 돼도 안 되고 대포로 쏴도 정밀해야 돼. 그죠? 네. 그게 학문이야. 근데 학문의 해석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럼 정말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렇게 의도로 썼을까요? 내가 누구한테 편지글 쓰더라. 나 너 사랑해. 근데 사랑이 아니라 뭐 미워해. 뭐 그렇게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학문입니까?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저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 요 뜻이야? 네. 이거는 이겁니다. 아까 얘기한 거의 온 것이 네. 그거는 물을 뜨지 않은 것이니 이러고요. 거의 왔더라도 물을 뜨지 않아서 됐다. 거의 와서 거의 오면 본능으로 물을 뜹니다. 물을 안 그러면은 뜬 거지. 정자는 뭐뭐히가 어, 중요한 거고 어, 주자는 뭐뭐하야 하야 고기가 중요한 거겠네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자는 거의 온 것이 별거 아니야. 거의 어, 왔지만 별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앞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주자는 주자는 거의 왔더라도 이렇게 해서 물을 뜨지 않아서 안아서 이랬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예 강조하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네, 거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토를 다루면 뜻이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뜻을 애매모호하게 하면 그거 학문이 아닙니다. 네. 대포 쓸 때 적당히 쏘면 안 돼. 정밀하게 써야지. 안 그러면은 아군한테 쏘면 안 되잖아. 옛날 문서가 다 그렇게 썼을 거 아니야. 문서가 누굴 임명한다 했는데 이게 적당해서 뭐 임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청문회가 생각이 뭐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공부를 안 하면 그런 티를 냅니다. 그래도 특히 옛날 언관이라고 하면 언관. 원관, 네, 그러니까 언론 아, 개통.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네, 사관이나 이제
옛날에 이제 권력을 무서워야 돼요. 역사사를 무시 못하거든요. 네. 임금은 기록을 무료했습니다. 네. 자기에 대한 기록을 누가 후대가 어떻게 평가할지 제일 겁내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견제 장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임금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에 대한 평가를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음. 사초를 못 보게 돼 있어요. 임금, 아무리 임금이라도. 그래서 오. 옛날에 이랬대요. 그 사초, 옛날 역사 이제 임금님 오늘 아침 밥 먹었다, 누구랑 싸웠다, 뭐 누구한테 음. 뭐 욕지거리 했다, 이런 거 예를 들어 적을 거 다 적어놨어. 그러니까 임금이 뭐 그, 그리고 옛날엔 임금이었으면 옆에 꼭 그 기록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신하를 만데 대동한상 없이 반드시 만납니다. 아니, 반드시 시관, 음. 그러니까 그 기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 배석을 합니다. 임금이 다른 사람을 단독으로 만나면요, 네. 상소를 넣습니다. 아. 이런 폭군이 어딨냐. 아. 역사를 무시하면 되냐고. 그래서 어떤 임금이 그랬대요. 그 사명자가 있었다. 제일 첫째한테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안 보여줘서 그래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동생이 또 이제 사관이 됐어. 또 보여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안 보여줘. 또 죽였어. 세 번째, 셋째가 또 된 거야. 또 보여달라니까 셋째도 내복 치라고. 그래서 임금이 한탄을 하고 살려줬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역사가 무서운 거. 그래서 기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임금은 권력을 휘둘릴 수가 있거든. 근데 음. 기록은 못 속이는 거야. 후대 평가를 두려워하게 만 가짜로 쓰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항상 이중삼중으로 쓰죠. 그러니까 사초라는 역사의 초거든. 초를 이중삼중 이거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또 씁니다. 논의를 통해서. 네. 옛날에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실록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록도 임금 때, 특히나 세자 때부터 실록을 씁니다. 각 세자나 임금, 왕제할 때부터 기록을 다 남깁니다. 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소현세자 네. 같은 경우 소현세자가 무슨 약을 먹었고 무슨 질병이 그걸 이제 마침 용역을 받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소현세자의 병증 관계라든지 왜 이 사람이 아팠는지 쉽게 말하면은 독살이 아니라 약을 잘못 써서 죽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그 기록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검증해서 밝힌 논문 주장까지 발표했습니다. 두 편이나.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기록에 의해서 말을 해야 되나. 대충 그냥 적당히 꾸며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역사는 기록이 중요하다. 그런 거를 맞아요. 현토가 중요하고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